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같이 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YG 플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하나 생겼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 국내 최초로 땡땡땡땡을 출범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엔터 산업, 이 엔터 업계에서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이러한 부분들 같이 읽어보면서 이 최근 이슈 체크를 하고 이제 앞으로 향후 이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까?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같이 말씀 나눠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2월 19일, 그러니까 엊그제 올라온 이슈였어요. YG 플러스가 아트 레이블인 피시스라는 것을 출범한다고 합니다. 즉 미술 시장을 두드린다는 헤드라인이에요. 아마 이 YG 플러스의 오랜 주주님들이라면 이전부터 이 YG 플러스가 멀티 레이블 체제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는 건 아마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내용이에요. 자, 이건요, 이 아티스트 중심으로 사업부를 재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 중심이 아니라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부 자체를 아예 재편을 하는 거예요. 아티스트별로 특색과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아티스트별로 묶어서 이 특색과 성향이 맞는 이러한 캐릭터를 묶어서 부서를 신설을 하고 각 부서 내에서 A&R 조직을 두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A&R 조직.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티스트 앤드 레파토리예요. 아티스트 앤드 레파토리.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는요, 아티스트와 함께 아티스트의 레파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 뭐 이런 의미인데, 이러한 조직 개편은요, 아티스트의 컴백 주기를 단축시킨다는 효과도 있고요. 왜냐면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눠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컴백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효과도 있고, 이로 인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YG 플러스 자체가 멀티 레이블 체제로의 꿈을 좀 꾸고 있었어요. 자,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요, 지난해 음반 유통 1위에 달성을 했었던 이 YG 플러스가 단연간 쌓은 상품 기획과 공간 기획 또 해외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K-팝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피시스라는 이름 자체가 YG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전문 기업으로서의 노하우가 접목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자, 피시스는 국내 최초의 아트 레이블입니다. 자, YG 플러스는 이를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이 아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피시스는 예술 작품 할 때 아트피스라고 부르죠. 이 아트피스 할 때 피스와 평안함 또 피스, 이거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예술을 일상에서 쉽고 편안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비전이 담겨 있는 뜻이고요. 이 피시스는요, 이번 달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23일, 내일 모레죠. 23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 여기 이태원에서 첫 전시 하우스 오브 테이스트라는 것으로 연대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주주님들 중에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한 번쯤 가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머지않은 과거에 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면서 이 이태원 쪽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좀 분위기가 슬금슬금 살아난다는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점점 날도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혹시 서울 바깥에, 그러니까 서울 외곽에 지금 지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서울 한번 놀러 오셔서 이렇게 이태원 한번 가보시고, 이 YG 플러스에서 처음으로 지금 국내 최초로 이 아트 레이블을 연 만큼 이렇게 이태원에서 여는 23일 내일 모레죠. 첫 전시 하우스 오브 테이스트, 이 부분 한번 관심 있는 부분을 한 번씩 가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 마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그 더 이상 전 과거는 우리가 사실 뭐 볼 필요는 딱히 큰 의미는 없어서 23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번 좀 보시면요. 자, 이때 1월 때 이때부터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나서 이때 좀 평행하게 가주다가 이때 좀 크게 한번 상승을 해줬는데, 이 상승 추세 스타트를 끊었던 게 다름 아닌 블랙핑크입니다. 이때 이 블랙핑크의 셧다운이라는 노래의 뮤비가 유튜브에서 3억 뷰를 돌파를 하면서 이때 좀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화장품 테마와 또 이때 당시 신인 걸그룹들 막 걸그룹들 막 데뷔도 하고 이런 모멘텀이 계속 한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러한 수혜감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이때 계속 이 테마들이 많이 좀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5월달에 들어와서 이때죠. 이때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합니다. 이때 당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엔터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이제 좀 실적이 많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갈라버린 이 피프티 들어보셨죠? 피프티랑 또 르세라핌 등 이 케이팝 가수들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이때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 주었죠. 자, 근데 그러다가 이때 거의 이제 한 6월경쯤 들어서부터 YG 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YG 엔터테인먼트, 여기에 지드래곤이 계약이 만료됐다는 소식에 조금 수급이 나가면서 이제 좀 매도 추세로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이때 빵 하고 폭탄이 터져요. 이게 뭐였냐면 우리 GD의 마약 투약 루머가 이때 터지면서 고 이선균 씨와 더불어서 굉장한 마녀 사냥이 엄청 났던 때였죠, 이때. 그래서 주가도 많이 조정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약한 상승 하락만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 그래도 연말에 한번 박스권 밖으로 돌파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블랙핑크가 이 멤버 단위로 해서 그룹 전속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에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YG 플러스도 덩달아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멤버들 개인별로 개인 멤버들을 전속 계약은 불발이 나면서 다시 또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이 박스권 안쪽으로 주가가 들어왔어요. 지금은 여러분 오늘 장 4,220원 이렇게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수급 자체가 들어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이 박스권 횡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래도 이 박스권 안쪽이라도 얘를 좀 미시적으로 당겨서 보시면요, 이 박스권 안에서도 분명히 지지라인과 저항 라인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현재 주가 라인이 이 파란 색깔 선 이쪽 라인인데, 여기서 만약에 좀 뭐 기술적인 반등이겠죠. 개별 호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이상 상승이 나와준다면 약 4,350원 근처에서 좀 약한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자, 이전에도 계속 이쪽 라인 주변에서 여기선 지지를 받다가 이때는 또 저항을 받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딱 부근 가격 라인이에요. 그래서 4,350원 이 근처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확률이 커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이 박스권 하단부까지 이탈할 가능성보단 그래도 최근에 지지를 받았었던 약 4,050원 근처에서는 그나마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방금 이제 우리가 맨 처음 영상 처음에서 다뤘던 이 피시스라는 레이블이 좀 성공이 되고 이게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이 박스권을 이 바로 위에 있는 저항대까지는 돌파를 해줄 만한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거든요. 뭐 이 정도까지 수급이 아니어도 요거 한 반 정도만 들어와도 요 정도 돌파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까지 이 위에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 준다면 그 다음엔 이 박스권 상단부인 4,820원 근처 있죠? 요 근처에서는 아마 좀 저항이 거셀 거예요. 이 장기간 박스권 밑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박스권 상단부는 웬만한 수급이 아닌 이상은 좀 뚫고 올라가 주기가 아직까지 현재로서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YG 플러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 보았고요. 오늘 영상에서 YG 플러스 가장 최근의 이슈와 더불어서 이 주가에 관련된 내용 좀 다뤄보았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뭐 이런
재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새로운 레이블을 런칭을 했고 국내 최초로 런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가 나온다면 제가 또 그때그때 취합을 해서 우리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